안녕하세요. 진실의 그림자입니다. 만약 당신의 머리 위 수백 미터 상공에서 히로시마 원자폭탄 1000개 분량의 폭발이 일어난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거대한 파괴의 흔적은 선명한데 정작 폭발의 원인인 그것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면요. 오늘 우리는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과학자들과 음모론자들을 동시에 미치게 만들었던 인류 최대의 미스터리, 퉁구스카 대폭발의 그림자를 파헤쳐볼 겁니다. 지금부터 진실의 그림자와 함께 그날 시베리아 하늘에서 벌어진 불가사의한 사건 속으로 뛰어들어 보시죠. 1908년 6월 30일 동트기 시작한 시베리아 퉁구스카 지역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화로움에 잠겨 있었습니다. 원시림의 깊은 침묵은 술록의 발굽소리나 사냥꾼의 발걸음 소리 외에는 좀처럼 깨지지 않는 곳이었죠. 하지만 그날 아침 7시 17분경 하늘에서 성광이 번쩍이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지평선 너머에서부터 맹렬한 속도로 날아온 거대한 불덩어리 같은 성광은 마치 또 다른 태양이 떠오른 듯 시베리아의 어둠을 순식간에 집어삼켰습니다. 그 빛은 너무나 강렬해서 수십 킬로미터 밖에서도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할 정도였습니다. 성광을 목격한 사람들은 하늘이 둘로 쪼개지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고 증언했습니다. 잠시 후 그 성광은 하늘의 한 지점에서 멈춘 듯 하더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폭발음을 내며 주변을 뒤흔들었습니다. 폭발음은 무려 1500km 떨어진 곳에서도 들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동은 마치 지진이 난 것처럼 강력했으며 수백 킬로미터 밖의 기차는 탈선 직전까지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파괴적인 현상의 가장 놀라운 점은 그것이 지상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과 초기 조사 결과는 폭발이 지면이 아닌 상공 5에서 10km 지점에서 일어났음을 시사했습니다. 마치 하늘에 거대한 화약고가 존재했던 것처럼 말이죠. 이 폭발로 인해 2000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면적의 숲이 초토화되었습니다. 이는 서울시 면적의 약 3배에 달하는 규모였습니다. 수천만 그루의 나무들이 중심부에서 바깥쪽으로 방사형으로 쓰러졌으며 그 모습은 마치 거대한 손이 숲을 휘저은 듯 했습니다. 폭발 지점 근처에 있던 술록들은 순식간에 불에 타 죽었고 당시 폭발 지점에서 60km 떨어진 한 마을의 사람들은 폭발 충격으로 인해 건초더미 위로 날아가 기절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미스터리는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폭발이 일어났다면 당연히 있어야 할 그것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수수께끼의 시작이었습니다. 퉁구스카 대폭발의 초기 조사는 사실상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1908년 당시 러시아는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정했으며 시베리아 오지는 접근성이 극히 떨어지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폭발 후 10년이 지난 1921년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의 광물학자 레오니트 쿨릭이 이 미스터리한 사건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는 수집된 목격담과 기록들을 토대로 폭발의 원인이 거대한 운석 충돌일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쿨릭은 자신의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여러 차례 퉁구스카 지역으로 탐사대를 이끌고 들어갔습니다. 쿨릭의 첫 탐사대가 퉁구스카 폭발 지점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과 경외심을 동시에 불러일으켰습니다. 수천만 그루의 나무들이 마치 거대한 원형 경기장의 좌석처럼 폭발의 중심부에서 바깥쪽으로 깔끔하게 쓰러져 있었습니다. 중심부는 기묘하게도 나무들이 서 있는 채로 껍질만 벗겨져 있었고 그 주변은 완전한 잿더미로 변해 있었습니다. 쿨릭은 이 방사형으로 쓰러진 나무의 패턴이 운석이 공중에서 폭발했을 때 발생하는 현상과 일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틀림없이 지면에 거대한 운석 충돌구가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쿨릭과 그의 탐사대는 아무리 폭발 중심부를 샅샅이 뒤져도 운석 충돌구나 심지어 운석의 작은 파편조차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찾은 것은 진흙으로 가득 찬 늪지대와 폭발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작은 웅덩이들 뿐이었습니다. 운석 조각은 고사하고 운석이 땅속 깊이 박혔을 법한 그 어떤 지질학적 증거도 없었습니다. 이는 당시 과학계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결과였습니다. 거대한 폭발이 있었다면 그 원인인 물체도 반드시 존재해야만 했으니까요. 쿨릭은 자신의 가설이 틀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고 수년 동안 여러 차례 퉁구스카 지역을 재방문하며 끈질기게 운석 조각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지역 주민들에게 보상을 약속하며 운석 조각을 찾아달라고 부탁했지만 아무도 그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거대한 운석이 공중에서 폭발하여 완전히 소멸했다는 것은 당시 과학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과학의 영역을 벗어나는 듯한 미스터리로 급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시베리아 상공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진실의 그림자는 그 질문의 답을 계속해서 찾아 나설 겁니다. 퉁구스카 대폭발 사건을 둘러싼 또 하나의 그림자는 바로 소련 정부의 태도였습니다. 쿨릭의 탐사 이후에도 소련 정부는 퉁구스카 사건에 대해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으로는 탐사를 지원하는 듯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정보 접근을 제한하고 연구 결과를 통제하려는 시도가 엿보였습니다. 이는 퉁구스카 미스터리가 단순한 자연 현상을 넘어 국가 안보와 관련된 비밀을 품고 있다는 의혹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음모론자들은 소련 정부가 퉁구스카 지역에서 어떤 비밀스러운 군사 실험을 진행하고 있었거나 혹은 외부에 알려져서는 안 될 무언가를 발견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1908년 당시 러시아는 제정 러시아 시대였고 이후 소련이 들어서면서 많은 기록들이 유실되거나 통제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쿨릭의 탐사보고서 중 일부가 공개되지 않고 사라졌다는 루머도 이러한 의혹에 불을 지폈습니다. 만약 정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소련 정부의 은폐 의혹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증거는 폭발 지점 주변 주민들의 증언입니다. 일부 주민들은 폭발 이후 정부 요원들이 찾아와 목격담을 자세히 캐묻고 외부인과의 접촉을 피하도록 지시했다는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폭발 현장에서 기이한 빛이나 소리를 보거나 들었다는 증언은 더욱 엄격하게 통제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과학적 조사를 넘어선 특정 정보의 유출을 막으려는 시도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냉전 시대에 접어들면서 퉁구스카 사건에 대한 서방 학자들의 접근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는 소련 정부가 퉁구스카 지역을 제한 구역으로 설정하고 외부의 눈길을 철저히 차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배경은 만약 퉁구스카가 단순한 운석 충돌이 아니라면 소련 정부가 숨기고 싶었던 진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라는 끝없는 의문을 낳았습니다. 진실의 그림자는 정부의 그림자 뒤에 숨겨진 진실을 계속해서 추적할 것입니다. 퉁구스카 대폭발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 제기된 가설 중 가장 파격적이고 과학적으로 흥미로운 것은 바로 반물질 폭발 가설입니다. 이 가설은 1960년대 초 미국의 과학자들에 의해 처음 제기되었습니다. 그들은 퉁구스카 사건의 모든 미스터리, 즉 폭발의 엄청난 위력, 운석 파편의 부재, 그리고 충돌구의 부재를 동시에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현상이 바로 반물질 폭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물질은 일반 물질과 만나면 서로를 소멸시키며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이 에너지는 핵분열이나 핵융합 반응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만약 극히 작은 양의 반물질이 지구 대기권에 진입하여 공기 중의 물질과 접촉했다면 운석 파편 없이도 퉁구스카와 같은 엄청난 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이 가설의 핵심입니다. 반물질은 물질과 만나자마자 즉시 소멸하기 때문에 폭발 후에 잔해가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퉁구스카의 미스터리를 완벽하게 설명하는 듯 보였습니다. 이 가설은 특히 폭발 후 관측된 특이한 현상들과 연결 지어지기도 합니다. 퉁구스카 폭발 후 며칠 동안 유럽과 러시아의 밤하늘은 이상할 정도로 밝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기 중의 입자들이 폭발로 인한 강력한 에너지에 의해 전리화되어 빛을 발한 현상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반물질 폭발의 엄청난 에너지가 이러한 현상을 유발했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또한 일부 연구에서는 폭발 지역의 나무에서 일반적인 운석 충돌과는 다른 특이한 탄소 동위원소 비율이 발견되었다는 보고도 있어 이는 반물질과 물질의 상호작용의 흔적일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반물질 폭발 가설 역시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까지 우주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된 반물질을 관측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설령 반물질이 지구로 날아왔다 해도 대기권을 통과하는 동안 주변 물질과 접촉하여 서서히 소멸했을 것이기 때문에 상공에서 한 번에 거대한 폭발을 일으키는 것은 이론적으로 쉽지 않다는 반론도 존재합니다. 미지의 에너지가 퉁구스카의 하늘을 뒤흔들었을 가능성, 진실의 그림자는 그 미스터리의 끝을 찾을 것입니다. 퉁구스카 대폭발을 둘러싼 가장 대중적이고 흥미로운 가설 중 하나는 바로 외계 우주선 추락설입니다. 이 가설은 폭발의 비정상적인 특징들과 운석 파편의 부재를 설명하기 위해 등장했습니다. 만약 폭발의 원인이 외계 문명의 비행선이었다면 모든 의문이 풀리는 듯 보일 수 있습니다. 폭발 지점에 잔해가 없었던 것은 우주선이 공중에서 폭발하여 완전히 기화했거나 혹은 자폭 시스템을 가동하여 스스로 증발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이 가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퉁구스카 사건 직후 목격된 기이한 현상들을 외계 우주선과 연결짓습니다. 일부 목격자들은 폭발 전후로 하늘에서 이상한 움직임을 보이는 물체를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거대한 원통형 물체가 날아가는 것을 보았다는 증언이나 성광이 터지기 직전 푸른색 빛을 내는 물체가 상공에 떠 있었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또한 폭발 당시 발생한 강한 자기장 이상 현상이 우주선의 엔진 결함이나 에너지 방출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왔습니다. 외계 우주선 가설의 또 다른 근거는 폭발 지역에서 발견된 특이한 물질들입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퉁구스카 지역의 토양에서 일반적인 운석 충돌과는 다른 구성의 미세한 구형 입자를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입자들이 외계에서 온 우주선의 파편이거나 혹은 우주선 내부 물질이 폭발로 인해 변형된 결과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과학적으로 아직 입증되지 않았지만
미스터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매력적인 요소로 다가왔습니다. 이 가설은 퉁구스카 사건이 단순한 자연 현상을 넘어선 인류가 미처 알지 못하는 거대한 진실을 품고 있다는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과연 그날 시베리아 상공에서는 미지의 존재가 지구를 방문했던 것일까요? 진실의 그림자는 외계 존재의 그림자 속에서도 진실을 찾아 나설 것입니다. 퉁구스카 대폭발의 미스터리를 설명하는 가설 중에는 심지어 블랙홀 통가설과 같은 극단적인 주장도 존재합니다. 이 가설은 1970년대 미국의 물리학자 엘버트 에인슈타인과 스티븐 호킹의 연구에서 영감을 받아 제기되었습니다. 그들은 만약 미세한 블랙홀이 지구를 통과했다면 퉁구스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가설은 운석 파편의 부재와 충돌구의 부재를 동시에 설명하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 가설에 따르면 극히 작은 크기의 블랙홀 소형 블랙홀이 지구 대기권에 진입하여 퉁구스카 지역을 관통했다는 것입니다. 블랙홀은 주변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강력한 중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기권과 충돌하면서 엄청난 충격파와 열을 발생시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블랙홀 자체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지구를 통과하면서 아무런 흔적이나 파편을 남기지 않고 반대편으로 빠져나갔다는 설명입니다. 이는 퉁구스카 사건에서 운석 파편이 발견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가설로 주목받았습니다. 블랙홀 통과설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흥미로운 주장은 폭발 당시 발생한 강력한 자기장 이상 현상입니다. 블랙홀의 강력한 중력은 주변의 시공간뿐만 아니라 전자기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퉁구스카 폭발 당시 자기장 교란이 관측되었고 일부 학자들은 이를 블랙홀이 지구를 통과하면서 발생시킨 전자기적 교란으로 해석했습니다. 또한 폭발 지역의 나무에서 발견된 특이한 변형이나 성장 패턴이 블랙홀의 강력한 에너지에 노출된 결과일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물론 이 가설은 현재의 과학적 상식으로는 매우 비현실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미세 블랙홀이 우주에서 흔하게 존재하며 지구를 통과할 수 있다는 증거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퉁구스카 대폭발의 너무나도 비정상적인 특징들은 과학자들로 하여금 이러한 상상을 초월하는 가설까지도 진지하게 고려하게 만들었습니다. 퉁구스카 대폭발의 원인을 지구 자체에서 찾으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화산가스 분출설입니다. 이 가설은 퉁구스카 지역의 지질학적 특성을 기반으로 합니다. 시베리아 지역은 거대한 트랩지대, 즉 고대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광대한 현무암 지대가 분포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지형은 지하에 엄청난 양의 메탄가스나 다른 가연성 가스들이 축적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 가설에 따르면 1908년 당시 지하에 축적되어 있던 엄청난 양의 메탄가스가 지각의 균열을 통해 대기 중으로 급격하게 분출되었고 알 수 없는 원인 등으로 인해 폭발했다는 것입니다. 메탄가스는 폭발력이 강하며 대기 중에서 폭발할 경우 운석처럼 파편을 남기지 않고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퉁구스카 사건의 가장 큰 미스터리인 운석 파편의 부재와 충돌구의 부재를 설명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설로 여겨졌습니다. 화산가스 분출설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근거는 폭발 지점 주변의 늪지대입니다. 쿨릭의 초기 탐사에서 발견된 많은 늪지대는 지하에서 가스가 분출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폭발 당시 목격된 섬광이 가스 폭발 시 발생하는 번개나 전기 방전 현상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폭발 후 특정 지역의 토양에서 비정상적인 화학 물질이 검출된 것도 지하 가스 분출의 증거일 수 있다고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설 역시 몇 가지 의문점을 남깁니다. 메탄가스가 그토록 거대한 폭발력을 내려면 엄청난 양이 한꺼번에 분출되어야 하는데 과연 그런 규모의 분출이 아무런 전조 증상 없이 가능했겠느냐는 것입니다. 또한 폭발의 중심부에서 나무들이 서 있는 채로 껍질만 벗겨진 현상을 가스 폭발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퉁구스카 대폭발을 둘러싼 또 다른 강력한 음모론은 바로 비밀 군사 실험설입니다. 이 가설은 소련 정부의 은폐 의혹과 맞물려 더욱 설득력을 얻었습니다. 1908년 폭발 당시에는 제정 러시아 시대였지만 이후 소련이 들어서면서 이 사건이 냉전 시대의 비밀스러운 무기 개발 실험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니콜라 테슬라의 연구와 연관지어지면서 이 가설은 더욱 흥미로워졌습니다. 일부 음모론자들은 퉁구스카 폭발이 니콜라 테슬라의 무선 에너지 전송 또는 광선 무기 실험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테슬라는 실제로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무선으로 전송하는 실험을 진행했으며 강력한 전자기파를 이용한 무기 개발에 대한 아이디어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퉁구스카 대폭발의 엄청난 에너지 방출과 운석 파편의 부재는 테슬라와 같은 천재 과학자가 개발한 미지의 무기가 공중에서 작동한 결과일 수 있다는 상상력을 자극했습니다. 이 가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폭발 당시 관측된 강한 자기장 이상 현상이 테슬라 코일과 같은 대규모 전자기 장치에 의해 발생했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폭발 지역의 나무들이 방사형으로 쓰러진 패턴이 특정 방향으로 에너지가 집중되어 방출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만약 이 가설이 사실이라면 퉁구스카는 인류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일찍 대량 살상 무기의 실험장이 되었을 것이며 그 진실은 철저히 은폐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설 역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합니다. 테슬라의 실험이 그토록 먼 시베리아에서 진행되었을 가능성도 낮고 그의 연구가 퉁구스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류가 감당하기 어려운 무기가 시험되었을 수 있다는 섬뜩한 상상은 퉁구스카 미스터리를 더욱 깊게 만듭니다.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퉁구스카 대폭발은 수많은 가설과 음모론을 낳았지만 현대 과학은 여전히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한 도전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발전된 지질학적 분석 기술을 통해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가장 유력한 가설은 여전히 소행성의 공중 폭발입니다. 현대 과학자들은 퉁구스카 사건이 약 50m 크기의 소행성이나 혜성이 지구 대기권에 진입하여 지표면에 닿기 전 상공에서 폭발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둡니다. 소행성이 대기권에 고속으로 진입하면 엄청난 압력과 마찰열로 인해 내부가 가열되고 결국 대기 중에서 파괴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석 파편은 미세한 먼지 형태로 흩어지거나 완전히 증발하여 지표면에 충돌구를 남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퉁구스카 폭발 후 발견된 미세한 운석 먼지나 토양의 특이한 화학 성분은 이러한 공중 폭발 가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시됩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퉁구스카 폭발 지점 근처의 체코 호수가 운석 충돌로 인해 형성된 분화구일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수중 음파 탐지와 지질학적 분석을 통해 호수 바닥에서 운석 조각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발견되었고 호수의 형태가 소행성 충돌로 인한 충돌구와 유사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만약 체코 호수가 운석 충돌구라면 퉁구스카 대폭발의 원인이 소행성 충돌이라는 가설에 더욱 힘을 실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현대적인 연구와 가설들 역시 퉁구스카의 모든 미스터리를 완벽하게 해결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폭발 당시의 정확한 고도, 폭발물의 종류, 그리고 목격자들이 경험한 기이한 현상들은 여전히 과학의 영역을 넘어선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퉁구스카 대폭발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을 넘어 인류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하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거대한 파괴의 흔적은 명확하지만 그 원인은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이 사건은 과학의 한계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인간의 상상력을 자극하여 수많은 가설과 음모론을 낳았습니다. 퉁구스카의 그림자는 오늘날까지도 우리 주변에 존재하며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을 동시에 불러일으킵니다. 퉁구스카 미스터리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바로 우리가 아직 우주와 지구에 대해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발생한 거대한 자연 현상일 수도 있고 혹은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미지의 존재나 기술과 관련된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날 시베리아 상공에서는 인류의 지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넘어서는 어떤 현상이 발생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미스터리들은 때로는 우리를 두렵게 만들지만 동시에 인류가 과학적 탐구와 상상력을 멈추지 않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퉁구스카 사건은 우주가 얼마나 예측 불가능하며 지구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비밀을 간직하고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 거대한 미스터리의 그림자 속에 살고 있으며 언젠가 그 진실의 빛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진실의 그림자는 앞으로도 퉁구스카와 같이 풀리지 않은 전 세계의 미스터리들을 끈질기게 추적하고 여러분과 함께 진실의 조각들을 맞춰나갈 것입니다. 세상이 감춘 진실 혹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미지의 영역 속으로 진실의 그림자와 함께 계속해서 탐험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미스터리에서 다시 만나요.